반갑습니다. 테마로드의 테리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은 Q&A에 나온 질문 중에 평범한 삶에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할 내용일 것 같아서, 그 다음 지금 현재의 평상시의 수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상당히 길어요.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한 2박 3일쯤 이야기해도 할 것 같아요. 세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직접 제가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평범한 삶에서 이 길로 들어선 이유. 그럼 평범한 삶은 어떤 것이며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제 테마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 어떻게 일반인에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저는 평범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 여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어떤 레파토리 중에 살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근데 살았다고.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제가 16살 때입니다. 16살 때인데, 16살 때, 16살 이전에 어떤 인생에 어떤 데미지가 있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데미지가 있었냐. 제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때죠. 저희 때는. 국민학교 6학년 5월 달에, 5월 28일 날 세상을 멉니다. 어린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데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석에 계셨지만 저 어린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 다 죽어도 아버지는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제 방황이 시작이 됐죠, 사실은. 그냥 누군가 나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아버지 통제하에 있다가 아버지의 그 큰 어떤 힘의 어떤 배경을 받고 있다가 기대던 언덕 자체가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큰 언덕이 없어진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16살 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16살 때 내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자꾸 내한테 묻습니다. 내가 누군가 자꾸 묻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질문을 누군가가 나에게 네가 누구라고 물은 것도 아닌데 자꾸 내가 누군가를 계속 내가 묻고 있어요. 그래서 고요히 밤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내가 누구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들.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도 지금 개개인들이 다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게 생각으로서 알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어디로 흘렀느냐면 어두운 쪽으로 흐릅니다.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버지를 잃은 어떤 상실감, 그 다음에 약해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묻다 보니까 부모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내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를 모르겠으니까, 내를 낳은 게 부모니까 부모를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내가 별로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릅니다. 16살 때. 내가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구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면
내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서 한 6km 이상을 걸어서 약국이라는 약국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면제 큰 거를 58알을 사요. 그때 카톤팩이 제가 처음 나왔을 텐데, 멜균 우유, 카톤팩. 그 우유 하나를 사고 58알과 헤스탈 58알을 같이 들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갑니다. 하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한자 적고 약을 딱 털어 엮고, 근데 약을 딱 입에 들어오니까 이 약에서 싹 녹아버려요. 입안에서. 따글따글한 알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유를 쫙 당기니까 입안에서 확 다 녹아버려요. 이 수면제가. 그래서 꿀떡꿀떡 넘깁니다. 꿀떡꿀떡 넘기고 우유 한 반팩 정도를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반팩 정도를 먹고, 그런데 탁 넘어가 약을 다 넘기고 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죽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과 동시에 눈물이 그냥 흐릅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밤바도 없고 호흡이 거칠어지지도 않은데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계속 눈물이 흘러요. 그게 불과 뭐 몇 분 됐겠어요. 몇 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엄청나게 눈물이 흘러서 베드에 그냥 축축하다는 느낌이 들 때쯤 내가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어나 버려요. 그 다음날. 반사적으로 그냥 밑에서 이름 부르는 소리에 내가 빨딱 일어났다가 그대로 빨딱 일어났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가 봐요, 내가. 그러고 탁 정신이 깼다가 탁 다시 넘어집니다. 그러고 의식을 잃었다가 몇 시간 이후에 다시 깨어나요. 깨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흐린 형광등 불빛 아래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딱 깨어나서 했던 첫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내 남은 일이 분명히 있다. 남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또 내가 세상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죽음으로 나를 몰고 갔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내 남은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52살까지 삽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하는 생각은 거기서 딱 끝이 납니다. 끊어졌어요. 더 이상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찾아 들어가 봐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52살이 제가 되는 어느 날 유튜브를 제가 보다가 제가 어느 어느 스님의 법문을 하나 들었어요. 그걸 보게 된 게 무엇 때문에 보게 됐냐면, 내가 누군가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 동영상 내용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스님이 내가 나랄 게 뭐가 있어. 이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가 옷을 네 손으로 만들어 입었나, 숟가락을 네가 만들었나, 어? 네가 쌀한토를 네가 만들어 봤나, 네가 뭐 대단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답을 다 내려놓고도 내가 몰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하두를 잘못 들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키워드였습니다. 이번 생에서 내가 누군가 이번 생에 제 어떤 키워드였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모르겠더라 했죠. 그와 동시에 이 스님이 니랄 게 뭐 있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답을 다 내놔놓고도 내가 몰랐구나. 모르면서 알려고 했고, 알려고 했는데 결국은 모르겠다 아니에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방가부자, 결가부자 안 했습니다. 그냥 누운 상태에 바로 선정으로 들어가요.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요. 선정을 단계별로 이야기하자면 제 느낌입니다. 한 5단계 정도의 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단계의 초입에서 뭔가를 제가 봅니다. 여기서. 뭔가를 봐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느냐? 없습니다. 그 뒤는 어떤 상태가 돼도 제가 이제 선정이 들 때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느냐면요. 와, 그 현상에 한 번만 더 놓이고 싶다. 한 4, 5시간을 그냥 너무 항호를 했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그거는 TV 화면으로 뭐 어떤 3D 화면에 어떤 거로도 그런 색감, 질감, 심지어는 손에 닿는 터치되는 그 촉감까지 싹 다 전부 다 느끼면서 그걸 봐요. 그래서 그날 바로 내 본자리를 찾았습니다. 본자리에 들어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눈을 떠서 깨어나기 싫었거든요. 눈을 뜨기 싫었어요. 눈을 뜨면 이게 안 보일 거니까. 내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딱 깨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깨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본자리에 딱 차고 앉아서 바라봤을 때 너무 평온하고 내가 다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았어요. 그러고 내가 그때 생각입니다. 그때 내가 탁 깨어나서 생각이 이미 내가 갖춰진 존재였었구나 하는 걸 제가 어렴풋이 느끼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스님의 이 법문을 듣기 이전에는 그러면 다른 길을 살아왔느냐? 아닙니다. 아까 제가 수행자로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디서 이 각이 일어나냐면요. 기능을 요하는 모든 곳에는 도가 있다. 도라는 것이 있다. 근데 저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악기로 일어났습니다. 악기로 말미암아서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을 음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3년간을 단 1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악기 생각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실 수 있을까요? 일반 일로 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 중에도,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중에도 계속 악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그게 1년의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의 상태로 3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1년의 상태로. 잠자는 중에도 내가 그걸 안 놓칩니다. 잠자는 중에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악기를 불면서 알아졌던 것보다 밤에 자다가 내가 어느 벽에 봉착이 되어 있는 그걸 뚫는 메시지를 내가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보지 하는 소리가 딱 들어요. 그러면 새벽 4시, 5시라도 나는 일어납니다. 빨딱일 납니다. 빨딱일 나서 내 차에 항상 악기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악기를 들고 한적한 곳을 가서 그 새벽에 내가 방금 느꼈던 그거를 그대로 불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뚫어낸 게 한 3번 정도 뚫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악기를 부는데 그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게 나는 들려요. 그냥 그 사람이 노래를 연주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음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관점도 아닙니다. 다르게 저한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들리느냐면 그 사람이 쓰는 발성이 들려요. 발성이라면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성악가들은 얼추 발성을 많이 쓰죠. 하고 발성을 쓰죠. 앞으로 나가는 발성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악가들 발성을 보면 아에이오우 발성을 다르게 쓰죠.
그런데 악기를 불 때 안에서 쓰는 이 발성 소리가 나는 들리더라요. 그 사람이 어떤 발성을 쓰고 있는지가 들려요. 악기를 부는데 발성이 들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텅잉을 쓰고 있느냐. 텅잉의 종류가 다 느껴져요. 이 사람이 연주할 때 쓰는 텅잉이 몇 가지를 쓰고 있구나. 이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텅잉을 쓰고 있구나. 다 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각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태에 제가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내가 하두를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일에 제가 본 자리로 차고 앉습니다. 차고 앉고 난 이후에 내한테 어떤 능력들이 생겨요. 좀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하두처럼 그 기능에서 내가 저 사람이 혀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 텅잉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공기의 흐름이 어떨까? 발성을 어떤 발성을 쓰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갔던 것들처럼 제가 알아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하느냐? 수용 못 하죠. 내가 내 안에 갇혀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은 합니다. 3년간 그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내가 더 이상 내를 부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부정한다는 것이 단타성으로 오래 끌고 가지는 않지만 순간적인 부동이 브레이크를 자꾸 잡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저한테 어떤 뭐랄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긍정 시그널을 계속 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능력들을 저는 이제 그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을 이 현상계에서 쌤쌤이를 못 만들어낸다면 나도 공상가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상가일 뿐이다. 행위상학적인 것은 좋으나 이 행위상학에서 끝이 난다면 나는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할 수 없다. 현상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관심이 있었던 수맥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땅의 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제가 수많은 테스트를 안 했겠어요.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진주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 집에 수맥이 있는 것이 익혀서. 근데 궁금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가보면 될 것을 나는 그 궁금하면 미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대로 진주까지 갑니다. 가서 수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집에 가서 확인을 해요. 어디로 흐르는 수맥이 있고 어디서 교차를 한다 딱 보였다면 가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테스트,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나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나를 부정하는 그 시간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본인이 쉽게 확신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가 다시 하나 물을 볼 수 있는 거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내 에너지가 남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러면 저한테 앞에서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설명했지만 제 눈에는 신들도 중생이라는 것이 이제 읽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신들이 인간 세상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또 거칩니다. 거쳤을 때 신도 중생이다. 그리고 이 신들이라는 것들이 인간 세상에 기입을 너무 많이 해 있구나. 그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구나. 판단이 내려지고 제가 이 길로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평상시에 수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은요.
이 수행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알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뭔가 알아차리고 내가 어디 내 자리를 찾고 난 이후에는 이 수행이라는 것이 나를 닦는 수행 말고는 없습니다. 자, 뭐냐? 내가 알아차렸더라 해도 내 이 몸에 남아있는 내 이 몸을 준 조상들의 업시까지도 내가 다 씻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수행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다 해결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수행은 저의 평상심이 수행입니다. 24시간 이 마음이 이대로 흐르는가? 어떤 마당이 와도 이 마음이 이대로 흐르는가? 이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5, 6년 이상은 어떻게 보면 저는 마약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황홀한 상태에서 한 5년이 지나가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더 욕심낼 것도 없고, 더 가질 것도 없고, 이 상태가 너무 좋았고, 그러고 내가 내 일을 찾아서 내 스스로 내 사명에 대해서 알아차렸고, 이 수행의 방편 중에 이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제 전생을 보게 되죠. 제 직전생을 보게 됩니다. 직전생을 보고 나면 그 전생은 뭐였을까 또 보게 돼요. 그러면 또 그 전생은 뭐였을까 또 보게 돼요. 그런데 서너 번 정도 보다 보면 제가 이래서 이제 이게 이 전체적인 이 어떤 우주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게 내가 온 어떤 행적을 보고 내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 윤회로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또 관해서 봤어요. 여기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이 교감이 안 됩니다. 왜 교감이 안 되느냐? 황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들릴 거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러고 지금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들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나는 다 이해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 하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족합니다. 그 다음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저의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저하고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경우든 저하고 인연이 있다고만 해서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수행은 내 평상심이 수행입니다. 하루하루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나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 남아있는 조상들이 준 나쁜 식마저도 다 털어낸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Q&A를 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